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 학교 영역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우리 고진선 소장님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학교와 청소년 자살 예방입니다. 예, 필드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배포해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고진선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제가 학교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진행하기 전에요. 아동 친화도시 도봉구에서 청소년 자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선도적으로 하셨던 창동복지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동에 30년 정도 거주했던 주민으로서 또 이러한 활동이 창동에서 먼저 도봉구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게 또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자살 예방 분야에 15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하던 당사자로서 이런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사항이 지역 사회에서 먼저 나타났다는 거에 좀 처음에는 의아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책 스펙트럼은 정신건강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학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체계들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 청소년 자살 실태라고 하는 내용을 지역사회에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실무자로서 의아했었지만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듣고 또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은 좀 고민들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은 이원화된 서비스를 모두 다 흡수해야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복지부나 어디든 간에 지역사회에 만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만큼의 갈급함이 이러한 실태조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봤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자살 예방은 학교 또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리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춰서 누구나 편하게 상담이나 누구나 편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체계들, 거기에다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지역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집단 프로그램들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학교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몇 가지의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 지금 2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정신건강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이슈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나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봤을 때 청소년들도 우울감과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사분들도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 체감하는 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성인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치로는 청소년이 조금 더 낮을 수 있겠지만 표현하는 방식의 짜증이나 화, 분노 이런 것들은 성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시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과의 내용을 보면 제가 토론 자료집에 넣었던 걸 참고로 보실 수 있겠지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들도 심각한 사항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최근에 SNS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키워드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최근 3개월의 키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뉴스나 다른 것들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3개월의 분석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학교 또는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이슈 또는
자살성 자해라고 하는 NSSI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 분석을 해봤던 건 학교와 청소년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색깔 표시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키워드고요. 중간에 동그라미로 보여져 있는 게 연결되는 키워드인데요. 학교와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집, 수업, 학생, 아이, 친구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학교와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도 역시나 집, 수업, 뭐 친구, 아이, 학생 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키워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키워드가 유사하게 나타나서 자살과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더니요. 아동 또는 성인, 여성, 사회, 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연결되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학생입니다. 특히나 14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분,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단절된 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에 대한 부분, 거기에다가 여성에 대한 서비스 접근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학교 기반의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구성하려고 하면 학교를 기반으로 한 몇 가지의 체계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 존중 교육이 4시간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데 시간을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겠다. 단순히 이건 개별의 학교가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정 시기에 특히나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특정 시기에 교육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을 좀 연결짓는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담 시스템인 다 들어줄게나 또 뭐 문자 상담 시스템, 자살 징후 알림 에 대한 스마트 안심 드림 같은 것들을 홍보해서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키퍼 교육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만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받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걸로 인한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온오프라인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들도 나누는 정서적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실 뭐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 병원이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서 의료 상담이나 직접 지원 또는 마음건강 치료 전문의를 배치해서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누구나 힘들 때는 이야기할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이야기하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어떤 마음이 제일 크냐면 이야기할 만한 곳에 찾아보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왜 표현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작은 마음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학교, 지역사회가 된다면 청소년의 자살 예방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진선 소장님은 학교 영역에서 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그 키워드로서 학생, 집, 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학교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과 의료 지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